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서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 연금저축펀드를 개설을 하게 되면 1년에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고요.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5,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에 대한 16.5%, 그리고 연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400만 원에 대한 13.2%를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52만 8천 원에서 66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시는데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세금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소득공제 100만 원은 소득에서 100만 원을 깐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은 소득에서 빼주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연소득 4,9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반면에 세액공제 100만 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 500만 원에서 그냥 100만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0만 원이 나왔으니까 100만 원을 빼서 4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가 꿀이라면 세액공제는 개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잘 받게 되면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한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최종적으로 100만 원 적용될 때와 세액공제가 최종적으로 100만 원 적용될 때 그렇게 나누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금저축펀드는 개인들이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국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세금 혜택을 왕창 줄 테니까 저축 좀 해놔라. 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연금저축펀드가 노후를 위해서 나온 상품인 만큼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5세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의 가입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자, 온라인 개설이 가능하고요. 저는 미래에셋대우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증권사마다 상품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래에셋대우가 굉장히 구성이 좋았습니다. 계좌를 개설을 하면 계좌번호가 생성이 되고요.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횟수나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여유가 될 때마다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입금을 하시면 400만 원까지 차겠죠. 400만 원까지 일단 채우시면 세액공제는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4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세액공제와는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400만 원만 딱 채웠습니다. 자, 3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입금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단 입금이 완료되면 어플을 통해서 채권이나 펀드, 국내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입금 후에 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요,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해외 ETF와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QQQ, SPY, DIA, LIT, SOXX,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렇게 미국 주식들은 단일 상품이든 ETF든 매수 자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매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 주식이기 때문이죠. 사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식을 생각하실 텐데 일단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단일 종목은 매수가 안 됩니다.
ETF 형태만 되는데 국내 ETF 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종목으로 이루어진 ETF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미국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에 상장되어 있죠. 이건 매수 가능합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H도 미국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국내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특징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입금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후에 내가 채권을 사든 펀드를 사든 ETF를 사든 직접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RP에 대해서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IRP 단독 한도는 1년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에 이미 400만 원이 차 있다면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연금저축펀드가 없다면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IRP가 없고 연금저축펀드만 있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내가 700만 원을 넣어도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연금저축펀드의 최대 세액공제 한계치는 400만 원까지, IRP는 700만 원까지인데 두 개가 짬뽕이 되면 합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ETF 100% 매수가 가능하지만 IRP는 ETF를 70%까지밖에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아닌 ETF에 100%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400만 원을 채우고 나서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채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귀찮으시면 IRP에 그냥 700만 원을 입금하고 대신에 ETF를 70%까지만 사고 나머지 상품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액 공제율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IRP 계좌는 수수료가 조금 나갑니다. 증권사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수료에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 그냥 300만 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회사 퇴직금이 DC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DC형 자체가 회사에서 돈을 넣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운영을 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DB형은 아예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으로도 내가 ETF를 굴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DC형인지 확인을 하시고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펀드나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에 문의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직까지 좀 구리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참 이거 공부할 때 너무 헷갈려가지고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트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400만 원까지, 그리고 IRP까지 개설하면 300만 원이 추가돼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러니까 66만 원이 되고요. 연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금액으로 따지면 52만 8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 거고요. 매년 700만 원씩 입금을 하면 7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출금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전부 다 뱉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의 취지 자체가 개인이 좀 스스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어차피 나는 55세 이후에 찾을 거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기본적으로 혜택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매년 700만 원을 채우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가가 현상 유지만 해도 1년 수익률이 10%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